가슴 성형이 두 번의 피크가 있어요.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저는 지방 이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대기는 해요. 안녕 친구야. 이거 너무 어색하지 않나? 안녕하세요. 의사친 전경욱 원장입니다. 안녕 친구야. 그렇죠. 보형물은 기본적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지속한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보형물을 넣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가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새 나오는 가슴용 보형물들은 전부 다 실리콘 재질이에요. 100% 실리콘 재질로 되는데 예전에 이제 생리식염수 그것도 겉재질은 실리콘이었어요. 요새는 이제 아예 기성품으로 정도가 다른 실리콘이 채워져 있는 보형물이 나온 거예요. 코젤이라고 흔히들 부르잖아요. 코젤이 뭐냐면 코에시브 젤이라는 뜻인데 응집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손상을 입더라도 주변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응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지거나 손상을 입어도 주변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최대한 자기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제일 먼저 나와서 이 라운드 형태의 코에시브 젤을 그냥 흔히 우리가 코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생긴 거를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물방울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조금 회사가 다른 건데 요건 최근에 출시된 건데 뭐 서 있으면 좀 처지고 누우면 퍼진다 그래서 나오는 좀 다른 M모사 거가 있는데 브랜드네임 얘기하기 좀 그런가? 상관없어요. 모티바라고 최근에 제일 근데 워낙에 고가라서 선뜻 권하기 좀 부담스러워요.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예를 들어서 이게 한 5, 600이다. 그러면 이게 한 7, 800, 이건 1000만 원이 넘어요. 한쪽당 1시간에서 1시간 반?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방을 만들고 그 안에 보형물을 집어넣는다. 이게 끝이에요. 수술의 범위는 큰데 상대적으로 예민하지 않다는 거죠. 눈 같은 데처럼. 눈 같은 데는 정말 0.1mm 차이가 나도 컴플레인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좌우 0.1mm 차이 난다고 컴플레인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재질의 어떤 모양의 실리콘 겔을 쓸 건지 아니면 어떤 위치에 넣을 건지, 위치라는 거는 유방 조직이 있을 때 대흉근이라는 그 가슴 근육이 있거든요. 생리식염수 때는 이 근육 밑에다 넣었어요. 근육 밑에다가. 왜냐하면 생리식염수 주머니가 티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한 겹이라도 더 싸줘야지 덜 티가 나니까 요새는 거의 다 재질이 이 가슴 재질하고 거의 흡사해서 보통은 유방 조직 바로 아래다가 근육 위에. 근데 접근 방법이 좀 달라요. 뭐 겨드랑이를 째고 들어가느냐, 유륜으로 들어가느냐, 유방 윗주름으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라운드 재질로 된 거는 겨드랑이나 유륜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물방울로 생긴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의사들 손가락이 닿게 되어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원래 만들어지기는 유방 밑주름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뭐 겨드랑이로도 하시는 분도 있고 유륜으로 하실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요거는 겨드랑이나 유륜, 요거는 유방 밑주름이나 유륜. 그러니까 유륜 절개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유륜 절개를 하게 되면 유방 조직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유방 조직 밑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방 조직이 있으면 그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옆에서 들어와야죠.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겨드랑이로 들어가거나 유방 밑주름으로 들어오거나 그러면 유방 조직을 거의 다치지 않으니까 모유수유에 문제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그 가슴 성형이 두 번의 피크가 있어요. 20대 한 번, 20대 초중반에 피크가 한 번 있고 40대 전후에 피크가 한 번 있어요. 근데 제 경우에는 20대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 보형물을 이용을 해서 겨드랑이나 유방 밑주름으로 수술을 해드리는 편이고 40대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20대는 가슴이 없어서 수술하는 건데 40대는 가슴이 없어서 수술하시는 분들보다는 처져서 아니면 나는 가슴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윗가슴이 없어졌다. 처지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윗가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라운드 형태의 보형물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선호를 해요. 근데 수유가 끝났잖아요. 흉터나 굳이 이런 거 만드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임신 과정 속에서 유륜이 폭이 넓어지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4cm, 직경 4cm가 넘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라운드를 쳐서 만들어 드리기도 하죠. 바로 일상생활? 아니에요. 그건 힘들어요. 보형물은 일상생활을 하려면 그래도 한 일주일은 필요해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아까 근육 밑에 집어넣는 게 정말 아파요. 거의 못 움직이세요. 아파서. 근육이랑 유방 조직 사이에 넣는 건 그렇게 안 아픈데 그래도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최소한 일주일은 두는 게 낫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방 이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대기는 해요. 이 보형물들이 보통 220cc에서 250cc 정도의 볼륨이 돼요. 이렇게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결과가. 근데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얼굴이 됐든 가슴이 됐든 굉장히 많은 양을 집어넣어서 한 50%가 산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줄기세포 배양액을 섞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술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논문마다 좀 다른데 한 30%에서 90%의 생착률이 사람마다 개인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지방 이식의 가장 큰 단점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언뜻 들으면 100% 좋을 것 같잖아요. 살찌면 같이 찌고 살 빠지면 같이 빠져요. 그리고 필러는 가장 큰 단점은 지속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랑, 그다음에 가격대가 너무 높아져요. 필러는 이제 기성품이다 보니까 cc당 가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1cc가 얼마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최소 200cc가 넘는다고. 그럼 200cc를 채운다고 치면 그게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간편하기는 하는데 너무 금액이 높아지죠. 아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서워서 보형물은 못하겠다. 흉도 싫고 모도 싫고 다 싫으니까. 근데 그렇게 된 경우에는 양쪽에 한 100cc씩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원가만 1000만 원이 넘을걸요. 그거 100cc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비싼 금액이 아니에요. 필러 한 개당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양쪽 기준으로 50,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cc, 100cc 넣는다 그러면 2천만 원 넘어가잖아요. 원가만. 그러면 병원에서 얼마를 받겠어요? 그래도 미래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슴은 필러가 답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좋은 제품만 나온다면. 한 컵만 커지겠다 그러면 지방 이식이나 필러, 2컵 이상 커져야겠다 보형물.